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4장 번뇌로 도를 이룬다. 24장 번뇌로 도를 이룬다. 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깨달음 이후에 점수를 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품성이 텅 빈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누르고 조복하기를 돌로 풀을 누르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나니 이것은 크게 의혹되는 것이라.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공부는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성문은 마음마다 의혹을 끊으려 하지만 능히 끊으려는 마음이 이에 바로 도둑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그 초기 불교 시절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의혹을 끊으려 하지만 끊으려는 마음 자체가 바로 도둑이다. 이 말은 이제 지금 모든 게 번뇌나 혹은 죄 이런 것이 색적시공, 그게 공임을 봐서 실체가 없음을 봐야지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가만히 두고 그것에 그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봐서 해결을 하는 거지 현상을 없애서 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니 다만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음행하고 망령된 말이 그런 모든 잘못된 죄악들조차도 성품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임을 살펴본다면 다 본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조차도 그것을 봐야 한다. 그러면 곧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라. 일어남이 일어나지만 본질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상관이 없어져서 그래서 당처가 문득 고요한 것이니 당처는 이제 그 현상이 사라진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정확하게 보면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 당처,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는 문득 고요한 것이니 무엇을 모름지기 다시 끊으리요. 그러니까 알아채서 사라지는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한번 깨달은 뒤에는 그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만 보면 자연히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사라진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에는 뭐 아무런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이 항상 본질에 의거해서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면 그는 지나가고 그 자리는 본질이 남아 있어서 항상 본질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생각을 처리하는가가 수행의 핵심이거든요. 수행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불교의 시작은 고진별도에서 고통이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고통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불교를 가르치는 부처님은 고통을 해결했는가?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고통이 없어지려면 번뇌가 없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다 번뇌 때문이에요. 그럼 번뇌는 뭐냐면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 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일어나고 말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게 이제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생각에 딸려가지 않는 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핵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이제 부처님은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알아채면, 그 생각을 보고 알아채면 사라져서 딸려가지 않게 된다.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이어서 두 번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쑥 어디론가 그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이거다 이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강력한 AI가 있습니다. AI가 자가학습을 하고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하죠. 요즘 집집마다 TV 보고 지니아 뭐 그러죠. AI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AI가 있어서 얘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가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본다. 그러면 보여지는 생각은 힘을 잃어버려요. 생각이 들키면 정체가 드러나서 힘을 잃어버리는데 못 보면 그 생각이 또 다음 생각을 끌고 오고, 요즘 유튜브가 동영상 하나만 보면 AI가 자동적으로 다 연관 영상들을 끌어오는 것처럼 생각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대화하면서 살펴보세요. 대화하면서 대화 중에 어떤 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가 이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자세히 관찰해 봤네. 한 서너 명 밥 먹으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한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냥 단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옆 사람이 또 말을 받고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쭉 그냥 흘러가요. 그렇죠?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면 어두워져요. 생각은 구름이라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관건은 그 일어나는 생각을, 첫 생각은 피할 수 없지만 수행자라면 깨어서 그 다음 생각을 일어나지 않도록 본다 이거예요. 보면, 알아채면 생각은 힘이 축 빠져가지고 이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게 수행인데 지금 그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자, 그러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밑줄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알아챔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을 그것이 더딜까 두려워하라. 다시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더딜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채는 것을 내가 놓칠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도노한 이후에 점수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도노 이후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챈 이후에 본질의 뭔가를 알아채도 생각의 습관은 아직까지 항복받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 보이나요? 좀 흐리죠? 예,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수보리, 부처님 제자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묻는 질문이죠. 마땅히 우나 어떻게 주 머물며,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마땅히 어떻게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이때 그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 그 마음을 마땅히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수리가 부처님한테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금강경이죠. 그 내용은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지금 어디에 어떻게 머무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머무느냐 할 때는, 머무는 곳은 자기 집, 의식이, 우리들의 의식이 어디에 머무느냐 할 때는 일단 기준은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자기 집에 머물면 편안해져요. 안정이 돼요. 그러면 안정한다 할 때 정자가, 제가 다른 곳에서 뭐 강의하다 보니까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처음 들으시니까 예, 말씀드리면 우나주 마땅히 영자 어떻게 혹은 어디에 주합니까? 머뭅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집에 머문다. 그래서 의식이 집에, 집 가짜죠. 여기에 머문다. 다리 족자. 의식의 다리가 집안에 머문다. 그러면 요게 줄어들어서 안정하다 할 때 정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어디에 머뭅니까 할 때는 정한다. 이때 정은 뭐냐면 집가자 밑에 다리 족자예요. 그러면 의식의 다리가 집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딱 있는다. 그러니까 이 정자 앞에서는 되게 선자가 붙어서 선정이라고 불러요. 선정의 준말이 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마땅히 어디에 머뭅니까 할 때는 선정이다. 선정이다. 의식의 집에 머문다. 여러분, 의식의 집이 어디예요? 본질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식의 집이 어디냐면 의식의 중립 상태. 의식의 중립. 여러분, 자동차에서 N 있죠. 중립 상태.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 의식의 본래 상태. 중립 상태. 거기가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자리를 무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선정의 다른 말은 또 무심이에요. 무심. 옵니까? 무심이란 말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중립 상태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경계라고 해서 대상이 이렇게 인연따라 대상이 나타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응할 때 일어나는 마음은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을 쓰고 난 다음에는 무심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또 무슨 또 사건 사고 생기면 평상심으로 쓰고 다시 돌아온다. 정이 선정이라면
평상심을 쓰는 것을 지현대 줄여서 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해가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뭘 말하는가? 도노한 이후에 한번 마음자리라고도 부르네요. 지금 마음자리 혹은 무심 혹은 무심자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지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평상심. 여기가 본체. 이것이 작용.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할 때 어디에 머무느냐면 무심자리에 머문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돈오가 뭐냐? 돈오. 단박에 깨닫는다. 자기 무심자리, 마음자리, 지금 의식의 중립 상태. 의식의 생각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깨닫는 것은 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혜를 내어서 마음대로 하고 다시 돌아가고 마음을 쓰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걸 마음을 쓰는 지혜를 반야라고 하고 돌아오는 이 자리를 마하라고 해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반야신경의 원래 이름이 마하반야로서 바람일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핵심적인 경. 그러니까 지금 마하반야라고 표현하든지 무심평상심이라고 표현하든지 선정과 지혜라고 표현하든지 요게 지금 모든 우리 수행의 아주 관건이다. 요게 관건이다. 그래서 마땅히 어디에 머뭅니까 할 때는 무심이죠. 그리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할 때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받는가? 알면 항복받는 거예요. 알면. 근데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곧 나오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 거. 그것이 더딜까 두려워해라. 지금 이해되세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난 그 생각을 놓칠까봐 그걸 두려워해라.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이 일어난 걸 알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 있어야 돼요? 허리멍텅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 있는 거, 거기에 무심자리에 의식이 자기 집에 딱 있으면 깨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에 반대말 지금 정과 해가 있잖아요. 저거 반대말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선정의 반대말. 선정의 반대말은 산란이라고 불러요. 산란은 쉽게 말하면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산란하다. 잡념이 많다. 전문 용어로는 도거라는 말도 써요. 도자는 흔들릴 도자. 그는 일어날 것자. 흔들려서 일어나는 거. 뭐가 일어나지요? 생각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거. 반대말은 선정. 마음이 고요한 거. 지금 보조 스님이 이것만 더 씁시다. 그냥 쓴 거. 선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보조 스님은 공적이라고 불렀고, 텅 비고 고요하다고 불렀고, 여기 지혜라는 말은 신령스럽게
안다, 영지. 공적 영지란 말이나 선정 지혜란 말이나 본체 작용이란 말이나 무심 평상심이란 말이나 아까는 제가 마하반야라고 하는 말이나 같다. 본체와 작용의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선정의 반대말은 산란 혹은 잡념 혹은 도거 흔들릴 도자에 일어날 것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고 또 영지 지혜의 반대말 지혜의 반대말은 혼침이에요. 지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이 일어난 것을 빨리 알아채죠. 근데 못 알아채는 이유는 혼침, 흐리멍텅한 거. 혼침은 조는 거, 졸고 흐리멍텅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느냐, 그리고 생각이 고요하냐, 요 두 가지가 겸비되는 그게 지금 어떻게 이 마음을 한국받습니까? 할 때 정해를 요 다음 장에 뭐라 하냐면 정과 해를 등지해라. 등은 평등할 등자 함께 정과 해를 함께 진일 지자 곧 나오니까 한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한국받습니까? 정해 등지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은 본질의 자기 자리, 그리고 경계가 오면 쓰고 돌아오고 쓰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 마음의 자리가 어떤 상태인가? 공적하고 영지하다 이거예요. 텅 비어 있고 신령스럽게 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을 안다. 그러니까 공적과 영지를 함께 잘 지닌다. 이게 마음을 한국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경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 보조국사의 수신결의 내용이나 같은데 지금 요 대목은 핵심이 정해 등지. 정해를 함께 지닌다. 공적 영지를 함께 갖춘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될까요? 연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 뭐냐? 정해 등지다. 정해. 정은 마음이 고요한 거. 해는 깨어있는 거.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는 거. 그것이 항상 체크가 되느냐? 내가 선정과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를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왜 하는가? 도노라고 해서 마음자리를 한번 알아챈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 등지를 해라. 이게 수신결의 전체 내용이에요. 수신결 전체 내용이 본질을 먼저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정과 해를 항상 등지하고 있어라. 이게 수행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도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깨어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생각은 어뢰에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으로 안 이어지면 번뇌는 없다 이거예요. 번뇌라는 말은 번자는 탈번자, 뇌는 머리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신방변의 뇌니까 우리 마음의 이 뇌가 탄다. 언제 타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근심 걱정이 깊어져서 머리가 탄다. 그게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럼 고통의 끝. 참 불교는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
고통이 끝날 수 있구나. 인생의 고통이 끝날 수 있구나. 언제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 번뇌가 끝나면 이게 끝난다. 그럼 번뇌가 언제 끝나느냐? 정해 등지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좋지 않나요? 정말 좋지 않나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복습. 고통이 끝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번뇌가 끝나면 끝난다. 어떻게 하면 번뇌가 끝나는가? 정과 해가 등지가 되면 번뇌가 끝난다. 그러면 깨닫고 정해 등지를 하면 그러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다 이거예요. 책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외워두세요. 아주 요긴한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해라. 또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채라. 여기서 깨치라보다 알아채라. 네.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바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평소에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답이에요. 생각이 곧 알아차려라. 없어진다. 이거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고마워요. 요런 아주 알짜배기 말을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실제는 우리 몫이에요. 자, 고 하시니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은 경계예요. 손님으로 오는 이 경계 현상들과 번뇌가 객진 번뇌가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으나 모두 제호를 이루는 것이니 자 제호를 이룬다 할 때 제호가 뭐냐면 이때 이 책을 썼던 공부했던 사람들 시대에 당대에 제일 맛있는 거 이분들이 먹어본 맛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제호라 그래요. 제호 요즘 말로 하면 제호는 요구르트예요. 그 우유 혹은 양젖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것을 제호라 그래요. 그래서 제호는 요즘 말로 하면 하여튼 아주 맛있는 요구르트. 생요구르트는 맛없더라. 근데 요구르트 맛있는 건 참 절묘한 맛이 나지요. 그걸 제호라 그래요. 그래서 제호사도 있어요. 절 이름이 제호사가 있어요. 제호. 그러니까 제호를 이룬다 할 때 제일 맛있는 우리가 맛을 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맛을 제호라고 하는데 따라서 제호는 뭐냐면 불성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맛있는 거는 불성이죠.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객진 번뇌가 있으나 그것이 모두 제호를 이룬다. 이 말은 뭐예요? 안 속으면, 모양에 안 속으면 모든 것의 성품은 공통되는데 그 공통된 성품은 불성이다. 다시 말할게요. 파리바게트에 수많은 빵이 있는데 모두 밀가루다. 그것처럼 현상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불성이 인연따라 일어난 것이다.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파도는 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그 파도가 예쁜 파도가 있고 좀 미운 파도도 있는데 미운 파도도 밉다고 하는 그 상에 속지 않으면 모든 파도는 물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지금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본질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속지만 않으면 객진번뇌도 알고 보면 그것은 불성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번뇌가 볼이다. 번뇌가 볼이다.
중생이 부처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처음 공부는 도노잖아요. 도노는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불성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때 에고 입장에서 불성을 볼 때는 해안. 그리고 불성이 그 다음 공부는 불성이 되는 거예요. 불성이 되는 방법은 정해 등지를 통해서 불성이 되면 불성 입장에서는 모든 현상이 다 자기의 나툼이죠. 본질의 나툼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나툼하니까 참 아름다운 여러분 나툼, 현현, 임재, 기독교 용어로는 임재, 임재하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툰다. 아미타불이 현상으로 나툰다. 그리고 현현한다. 나타날 현자. 현재로 나타난다. 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매사에서 실감이 나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아직 시간 조금 있네요. 지금 꽃 있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낮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본질이 느끼는 아니, 이거 자체가 본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본질이라고. 모양은 꽃인데, 현상은 꽃인데, 본질은 본질이 지금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모든 것, 지금 깨닫는 사람은 나쁜 것들도 모양이 안 속으면 거기서 본질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꽃 한 송이나 아니면 여러분 또 저는 방금 걸어오면서 여기 오면서 좀 가로수에 은행나무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잎이 좀 무성하지요. 근데 지금 5월이니까 실록이 지금 아주 이제 실록이 막 절정에 지금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녹음이 짙어지니까 요 가로수 걸어오는 동안에도 녹음이 짙어지니까 초록이 햇살 받은 부분은 좀 연한 밝은 초록이고 어둠이 겹쳐진 그림자 속의 초록은 좀 짙은 그것이 지금 같이 펼쳐져서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서 현현을 봤거든요. 밝은 초록과 짙은 초록이 겹쳐지는 거기서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상이 있는 곳에는 형상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을 본다. 자, 그러면 눈이 어떻게 변하느냐? 눈이 어떻게 변하느냐? 형상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왜냐하면 형상이 너무 완벽하면 본질이 싹 숨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형상이 약간 모자라야 그 여백에 낮추는 것이 있어서 감각이 더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름달보다는 살짝 이지러진 달들. 그러니까 그 여백에서 여러분 동양화에서 왜 여백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동양인들은 지금 선불교 그리고 노자장자 같은 맥락이에요. 이 영향을 깊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모양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본질적인 감각이 우리 핏줄 속에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있는데 우리가 좀 발달해 있어. 서양인들보다는.
그래서 이게 동양의 미학의 핵심이에요. 동양의 미학의 핵심은 서양인들은 드러난 것을 퍼펙트하게 추구하는데 우리들은 드러난 것은 조금 청자연적이 하나가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가 삐뚤어져 있어야 그 삐뚤어진 틈으로 본질이 현현한다. 본질이 현현한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정과 해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작용이고 작용의 다른 말은 현상이거든요. 현상이고 여기는 지금 본체잖아요. 본체가 본질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선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 부분은 언해서 숨었다. 숨을 언자. 숨었다. 여러분, 본질은 숨었다. 그리고 현상은 나타났다. 현이 동시 항상 같이 있다. 동시란 말은 중도 혹은 연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언과 현이 동시다. 같이 있다. 이게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동양인들은 여기에 아주 감각적으로 이런 걸 몰라도 감각은 살아있어서 어딘가 나타난 것 속에서 숨어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종교와 하나가 되는 예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미학은 항상 이 예술이 이때 종교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현상의 표현이잖아요. 이 현상이 항상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 따라서 드러난 모양은 약간 모자라야 돼. 그래야 그 숨을 쉬는 공간을 그 틈새로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현상이 완벽하면 본질이 드러날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서양의 뛰어난 건물과 그림을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서양 그림의 가장 화려한 시대가 바로크거든요. 바로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크의 원래 뜻은 이지러진 진주예요. 진주가 이지러졌다. 근데 바로크 시대에 정신이 있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가? 그 서양인들 보면 가발 쓴 거 있잖아요. 법정에 보면 막 가발 쓰고 레이스 달고 남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법관이 권위가 있으려면 화려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크 시대 정신은 뭐냐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크 예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깨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찌그러진 진주처럼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본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건 답답해. 화려한데 화려하기만 하고 곧 실적 나버려요. 우리는 좀 뭔가가 여유? 부족한 거? 지금 부족한 거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아, 이제 통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초록이 밝은 초록하고 짙은 초록들이 여러 겹이 이게 섞여버리니까 그 모자람 같은 우리 현이라는 말도 쓰죠. 동양에서. 노자에서 또 현지우현. 현하고 더 가물현자. 약간 가물가물한 거. 요게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이 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가물가물하다. 또렷하고 완벽하지 말고 뭔가 모자라고 약간 가물가물하고 하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미학은 이 선불교의 또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그런 어떤 미적 감각이 있어요. 완성되는 것을 조금 그 전에서 멈추는가. 완성되면 바로 이제부터는 몰락이 시작되는 걸 아니까 완성되기 전에가 아름답다. 예, 정점 전이. 그런 감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감각이 왜 생겼는가? 보세요. 이 꽃한송이를 보나, 우리 지금 수업 시간이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수업 시간에서도 수업 시간에서 모든 것이 지금 형상만 보면 답답해요. 이 수업 시간에 모양만 보면 답답해. 그럼 뭘 보는가?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 여기에 모양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살아있음, 혹은 이렇게 깨어있음, 그리고 그것이 또 숨쉬고 있음 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우리 의식이 머무르는 집이에요. 지금 선정할 때 정자가 집가자 밑에 달이잖아요. 그러면 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눈앞이라고도 하고, 혹은 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밑에, 발 밑에 뭔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은현 동식을 느낀다. 숨어 있는 것과 현, 드러난 것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령스러운 느낌이 깨어 있을 때는 생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렷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는 정신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이 깨어 있을 때는 잡생각이 못 들어와요. 왜냐? 이 정신이 바로 빛이거든. 이 정신이 부처고요. 이 정신이 빛이에요. 그럼 이 빛이 켜져 있으면 어두운 무명의 생각들이 여기서는 정치가 들통이 나서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빛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눈앞에 빛이 있다는 느낌, 신령스러운, 지금 영지라 그랬잖아요.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했는데 저걸 알미라고 하건 어떤 각이라고 하건 혹은 오라고 하건 깨어있음, 신령스러운 깨어있음이 있고 이것이 자각되는 사람이라면 형상은 이걸 방해해요. 화려한데 눈을 뺏겨버리면 요걸 잃어버려.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약간 모자라고 이지러지고 약간 좀 모노톤. 여러분 요즘 미니멀리즘이 인기 아닙니까? 미니멀리즘. 단순하게 화려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이 숨어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게 미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미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뭐예요? 정해 등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은 생각이 고요한가? 해는 깨어있는가? 깨어있어서 생각이 고요한 것을 항상 그래야지
고통이 끝이니까. 번뇌의 끝이고 고통의 끝이니까. 이것을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눈에는 항상 뭔가가 좀 고요한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감각이 아름다움으로 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은 화려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수행자가 사는 공간은 화려한 게 아니라 고요하면서도 그러나 깨어있는, 고요하다는 정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해, 정해가 등지된 그 상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힘이 길러지는 정해 등지를 항상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 환경이 미니멀리즘이고 모노톤이고 그러면서 고요하면서도 정갈하게 다 깨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활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일종의 선의 생활화, 선의 예술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산란한 생각이 저절로 잠재워지는 환경이 친숙해진다, 갈수록.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 그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정해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해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요 부분만 마치면, 와사비 아세요, 와사비? 와사비 뭐예요? 고추냉이죠. 그 이름이 처음부터 와사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와사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왜 붙였느냐? 사람들한테 잊지 말라고 그 이름을 와사비라고 했어요. 와사비가 뭐냐면 와비, 사비의 준말이에요. 와비, 사비. 그래서 줄여가지고 사람들 잊지 말라고 와사비 했어요. 와사비 먹을 때마다 와비, 사비를 떠올리라고. 와비, 사비가 뭐냐면 이 정을 적이라고 쓰고 이거를 사비라고 사비라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 해를 택이라고 쓰고 이거를 와비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면 와비, 사비 그러면 정해, 등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비, 사비, 정신 이렇게 부르거든. 희한하게 교토라고 하는 도시는 선불교가 완전히 도시의 전체 문화를 딱 통일되어 있어요. 선불교 문화로. 그래서 그 도시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 교토의 그 정신을, 선불교 정신을 그 사람들은 와비, 사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와비, 사비의 뜻은 선정과 지혜를 등지, 와비, 사비를 항상 내가 기억하고 내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미학적으로 나온 게 와비, 사비예요. 그래서 와비, 사비는 일본 다도의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와비, 사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일본 선종 사찰의 정원에 가면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와비, 사비라고 불러요. 그럼 그것이 뭐냐? 정해, 등지를 말한다. 여러분, 정해 선원 들어봤어요? 어디죠? 수덕사 꼭대기에 전망이 기가 막히죠? 그 선원의 이름이 정해 선원.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와비사비 선언이에요. 와사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화에다 깔아놓은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와비사비를 항상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는, 내가 지금 와비냐 사비냐, 마음은 고요하고 깨어 있는가,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졸거나 산란하거나. 그럼 내 마음이 졸거나 산란하면 놓치겠지요. 눈앞의 광경을 놓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화려하면 우리 의식이 딸려갈까요? 안 딸려갈까요? 딸려가잖아요. 이게 안 딸려가는 게 의식이 자기 집에 있는 게 그게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력을 기른다. 의식이 자기 집에 있는 힘을 기른다. 이게 수행이에요. 깨달은 뒤에는 뭐 하느냐? 정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딱 버티는 힘. 의식이 밖으로 안 나가는데. 근데 언제 의식이 밖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나가서 집착한다 이거예요. 이제 집착이 문제인 거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좋은 것 혹은 좋은 소리도 홀린다 이거. 그러니까 홀린다. 의식이 좋은 빛깔, 좋은 소리, 좋은 향, 좋은 맛, 좋은 촉감, 또 좋은 생각들 혹은 나쁜 생각한테도 또 휘말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경계에 홀려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헤매는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럼 고통을 안 당하려면 딱 자기 자리에서 의연하게 깨어있기. 자기 자리에서 의연하게 깨어있기. 그래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불치, 상,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 의식은 여여 부동하다. 같고 같아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요게 번뇌의 끝이다. 요게 고통의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르침은 정해 등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정해 등지가 되기. 그러면 항상 의식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깨어서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홀리지 않는다. 경계가 오면 번개같이 할 일을 하되 돌아온다. 그러니까 요 돌아올 집을 먼저 확보하는 게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 의식의 집, 의식의 중립 상태, 요걸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마음을 함급받습니까? 정해 등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되 어디 가서 머물지 않는다. 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가 아니고 마음을 일으키는데 어디 가서 붙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딘가에 딱 매이면 고여가지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 썩는 게 우리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좀 썩은 사람이에요. 붙어요.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의식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거기서 계속 섞고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계속 많이 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통이 있을 때마다 돌아봐서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뭐 집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통이 또 선생님이다. 고통이 있는 건 틀림없이 내가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뜨거 하고 놓아야 되는데 정해 등지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채고 뜨거운 감자를 놓을 텐데 보면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뜨겁다 하면서도 이걸 놓을 줄을 몰라. 그러면서 아야 뜨거워 하면서 놓을 줄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정해 등지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이걸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럼 이걸 문화화하는 거. 여러분, 일반 문화에서 아예 정해 등지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보면 그런 젠 가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종 사찰의 정원. 거기 가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왜냐, 여러분.
그걸 만든 사람의 정신이 거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보세요. 하나의 풍경을 볼 때, 하나의 풍경을 특히 그것이 인위적인 풍경이라면, 인간이 만든 집이나 정원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라면, 그걸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거예요. 뭔가를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이 읽힌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명작 같으면, 그림,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키가, 정신적인 키가 훌쩍 커버려요. 그 마음이 통해가지고. 맞지? 아주 웃으시는데 보면, 여러분, 좋은 그림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그림은 본질을 그린 거예요. 다시. 모든 좋은 그림은 본질을 그린 거예요. 또, 모든 좋은 문학은 본질을 나타낸 거예요. 제 말 맞죠? 현상은 시시해요. 신변잡기예요, 현상은. 그러니까 그 본질을 드러낸 작품을 보면 내 본질이 깨어나야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정신의 키가 커진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저도 그 뉴욕에서 그 현대미술관 가서 마크 로스코의 연작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어. 마크 로스코의 연작을 보기 전과 후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어. 제가 교토 가서 선종사찰에 그 정원들을 본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기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진다는 말은 그런 것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는 순간 시공을 넘어서 또 이런 뭐 한국 사람, 뭐 이태리 사람, 뭐 일본 사람 이런 걸 넘어서 모든 그런 걸 다 벗어 던지고 정말로 빨가벗은 느낌에서 시공을 넘어서 통해버리는 거예요. 수신교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을 넘어서 보조국사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통합니까? 현상에서 통해요? 본질에서 통해요? 본질에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몸을 하게 되면 저절로 예술적인 감각도 발달해져요. 그래서 미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마음이 편안한 자리는 틀림없이 본질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특별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옆이 조계사잖아요. 일본 교토의 조계사가 건인사라는 절이에요. 건인사는 일본에 선을 처음 도입한 에이사이, 임재종, 우리 한국 같은 에이사이 선사가 송나라 유학을 해서 돌아와서 세운 절이에요. 그때 차 시도 가져오고 선을 가져와서 선을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 절이 그 교토에 한복판, 아주 막 정말 시끄러운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 재밌게도 그 대청마루 있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선사들은 자기가 깨달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원을 왜 만드는가? 정원을 왜 만드는가? 자기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 아닙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딱 보자마자 모든 생각은 죽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가라앉아 정해가 드러나서 그 한 인간의 깨달음의 실력은 정과 해의 실력이에요. 깨어있기 하고 마음이 비어있기. 그러니까 이거를 정원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은 갔지만 몇백 년이 흘렀지만 그 공간에는 정해가 살아있어. 그래서 그 뒷사람들이 가서 거기만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가라앉고 또렷또렷하게 성성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보면 젊은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판에 막 그것만 벗어나면 시장통이거든요. 그 아주 유명한 일본의 그 기생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번잡한지 몰라. 뭐 가게도 많고. 그런데 딱 젊은 딱 들었으면 고요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정원에는 딱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 말이 필요 없이 선정과 지혜를 접촉한다. 그러니까 그게 딱 문화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선정과 지혜가 등지된 그거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 그래서 다도와 정원은 이 선불교의 정해 등지를 일반인들 생활 속에서 문화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거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원래 그건 송나라 거예요, 사실은. 송은 또 당나라.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다 같은 연원에서 나온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정의 등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 등지를 먼저 잠깐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불교의 이 수행을 만나서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이거 아니에요? 정해 등지가 진리다 이거예요. 정은 우리 마음이 고요한 거, 해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진리다 이거예요. 요게 진리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또 젠 스타일의 그런 뭔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이 정신, 그 정신을 드러내는 예술. 지금 말 됩니까, 여러분? 뭔가 형상은 부족함을 통해서 그걸 채우고 있는 이 정신에다가 포인트가 가 있는가.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선미 할 때 진과 또 인간의 착함이 여러분 인간의 착함은 우리 수행하는 사람한테 착함은 뭐가 착해요? 선남자, 선여인 그러잖아요. 이때 선이 뭐예요? 선이 뭐냐면 이때 선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남자인데 발심한 남자를 선남자라고 해요. 발심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남들도 깨닫도록 도와주겠다고 발심한 거. 그러니까 선은 착할 선자는 우리한테는 깨달음이 착할 선이에요. 그러면 진과 선과 미가 진실과 착함과 아름다움이 하나가 된가. 진선미가 하나가 된가. 그게 지금 우리 문화에서 꼽히고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리가 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착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 천안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지금 얼마나 착한지 몰라.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동참하고 계신데 우리 착하지요? 우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와 인간으로서의 가장 성실한 이 착함과 그리고 예리한 안목이 있어서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수수한 아름다움, 화려한 거 말고 뭔가가 모자라고 좀 또 소멸하는 것 사이에 영원한 거 말고 소멸하는 형상 사이에 스며들은 영원한 걸 발견하는 그 예리한 아름다움의 미적 감각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 선, 미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조국사는 정해
덩지라고 하는 말로서 이걸 표현해 놓고 있다. 자, 정해는 와비, 사비. 감사합니다. 휴식하겠습니다. 예.